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25년간 이어지던 지와 피카츄의 여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이 유명한 애니메이션 하면 바로 포켓몬스터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오랫동안 봐왔고 또 너무 유명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넓고 또 포켓몬은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 기괴한 설정을 꼭꼭 숨겨놓고 있던 포켓몬스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랫동안 포켓몬스터를 연구하고 또 조사해온 포켓몬스터 전문가 고북소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북소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마술사 그리고 작가, 그리고 네이버에서 지금 7년간 계약하고 포켓몬 도감 연재하고 있는 고북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북소님과 함께 알고 보면 정말 기괴하다는 포켓몬 6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라섹트. 이 귀여운 파라스가 어떻게 파라섹트로 진화를 했다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썼던 칼럼인데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우 일행이 또 이제 여행을 갑니다. 포켓몬과 좀 곤란한 이제 사연을 지닌 등장인물을 만나게 되죠. 최고의 약을 만들기 위해서 파라섹트의 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파라스가 파라섹트로 진화를 못합니다. 얘가 겁이 많아서 지우 일행이 파라스를 도와줘가지고 파라섹트로 진화를 시켜주는 아주 훈훈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없죠.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소름 돋는 설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버섯의 설정이 벌레를 빨아먹고 이제 성장하는 동충하초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우가 도감을 열어봤을 때 동충하초가 자라고 있다. 설정이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사실상 이제 그 귀여운 벌레는 사망하게 되는 과정인 거고 결국 이제 그 한방집 딸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벌레를 죽이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좀 사이코패스 같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파라스에서 네네. 벌레랑 그러니까 버섯 둘 다 살아 있었는데 네네. 파라섹트로 진화가 되면서 이제 버섯이 비대해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사실상 버섯이 진화했다고 봐야죠. 아, 네. 슬리퍼. 이 캐릭터는 포켓몬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꽤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캐릭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알고 보면 더 기괴한 설정이 있다고요. 슬리퍼는 사실 생김새만 보더라도 그렇게 호감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못생긴 포켓몬 중 하나인데 설정은 그 외모보다 더 험악한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서 상대를 재우고 그것에 특화된 포켓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함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다 보면 도감 설명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이를 유괴했다는 설정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도 게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우연히도 이 슬리퍼가 아이들을 전부 유괴해서 저 멀리로 데려가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슬리퍼는 최면을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이 아니라 사실상 유괴범을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이다. 실제로 나중에 각각의 포켓몬들에 어울리는 이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이거 상품이 티셔츠인데 티셔츠를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아이의 손을 잡고 유괴하고 있는 슬리퍼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이유는 애들이 하는 게임이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괴범을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소름이 돋아서 알고 보면 굉장히 좀 기분 나빴던 포켓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괴력몬. 슬리퍼 캐릭터랑 마찬가지로 이 괴력몬 역시 캐릭터가 굉장히 초반부터 등장했던 것 같아요. 되게 우락부락 남자다운 캐릭터인데 알고 보면은 19금 캐릭터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외모만 보면은 약간 비호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락부락하고 잘생긴 외모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괴력몬이 생각보다는 인기가 많아요. 은근히 또 이 귀여운 구석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오랫동안 봐왔던 포켓몬이지만 사실 설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약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괴력몬 외모 중에 하반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팔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사실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팬티를 입고 있습니다. 아, 네, 포켓몬인데 챔피언 벨트랑 네. 검은색 팬티 같은 걸 입고 있어요. 사실 팬티가 아니라 검은색 무늬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팬티처럼 생긴 무늬,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포켓몬을 약간 쓰다듬어주고 애완동물처럼 이제 예뻐해주는 그런 좀 컨텐츠가 있는데 그 포켓몬마다 이제 만져주면 좋아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괴력몬은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네, 그 부분을 네,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쪽으로 설정을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괴력몬은 특이하게도 직업이 있는 포켓몬이에요. 보통 포켓몬이 직업이 있지는 않은데 괴력몬이 힘이 좋다 보니까 산업의 여군으로서 여러 가지 물건을 나른다던가 뭐 이삿짐을 옮기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포켓몬이 건강하게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포켓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놀랍게도 괴력몬은 굳이 새로운 설정이 추가된 게 괴력몬 메이드 카페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 메이드 카페에서 이 괴력몬의 근육을 감상하는 걸 좋아한다. 왜 이런 설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정이 하나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괴력몬의 이제 다음 설정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설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괴력몬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성분들에게 네. 인기가 굉장히 많은 포켓몬입니다. 그 근육이 좀 많이 먹히나 봐요. 네. 네, 혹시 포켓몬과 인간이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상상을 하지 않고 저도 네. 그다지 상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괴력몬은 정말 특이하게도 포켓몬 세계관 내에서 인간을 애인으로 두고 있는 포켓몬으로 유명합니다. 포켓몬 7세대 썬문 체험판에서 어떤 여인이 자기가 이제 발을 삐었을 때 도와주신 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분을 소개해주고 싶으니까 뭐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뒤에 그 애인이 왔는데 갑자기 그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괴력몬이 걸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그 여성이 표정이 변하면서 드디어 왔군요 하면서 괴력몬하고 사라지는 이벤트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이벤트가 이렇게 보면 단순히 포켓몬 제작진들이 좀 약간 엽기적인 걸 넣으려고 장난을 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나가는 내용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전에 포켓몬 게임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사람과 결혼한 포켓몬이 있었다. 포켓몬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 약간 이런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네. 괴력몬이 이 애인을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설정이 사실은 포켓몬이 좀 더 딥다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약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제작진들의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야도. 이 포켓몬은 저도 굉장히 친숙하고 또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동 캐릭터도 사실은 되게 기괴한 설정이 있다고요. 야도는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아까 보신 슬리퍼나 괴력몬에 비해서는 굉장히 귀엽고 설정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멍청하고 두뇌 가지고 때려도 한 며칠 뒤에 알아채는 약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만 보면 또 야돈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특징을 잘 살린 포켓몬처럼 보이는데, 혹시 야돈의 모티브가 뭐로 보이세요? 나무늘보? 나무늘보 아니면은 하마. 어. 좀 둔해 보이고 좀 맞아요. 약간 좀 그런 포켓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야돈에게 굉장히 이상한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금은이라는 작품에서 야돈의 도감 설명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야돈의 꼬리가 영양가는 없는데 물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설정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야돈의 꼬리가 일반적인 꼬리가 아니라 포켓몬 세계에서 마약처럼 유통되고 있다. 요거를 이제 뒷받침한 내용 중 하나가 게임 내에 브로커도 있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처음 본 아저씨가 맛있는 영양 만점의 야돈의 꼬리를 모르냐고 하면서 이걸 100만 원에 팔려고 합니다. 네, 이 게임에서 1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거든요. 실제로는 저걸 못 사요. 게임에서 살 수 없게 막아놨는데, 네, 저렇게 암거리를 하는 장면 나오고, 두 번째로 그 야돈의 꼬리가 사실상 암거리 시장에서 유통되고 물고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든대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야돈은 아까 둔감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둔감한 부분도 사실상 그 모르핀 계열의 마약이 그 고통을 둔화시켜 주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좀 흐리멍텅하고 네. 굉장히 이런 형이상학적인, 단순히 우리가 귀엽게 볼 만한 아우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띨띨하게 생겼지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마약 덩어리를 모티브로 만들고 싶었던 약간 이런 발상에서 탄생한 포켓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큐. 이 따라큐 저는 사실 피카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도 굉장히 이상한 설정이 있다고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따라큐, 그러니까 뭔가 피카츄를 따라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겠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피카츄를 따라한다는 설정이 너무 귀여워서 처음 등장부터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고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귀여운 포켓몬이었는데, 사실은 고스트 타입 유령 포켓몬이에요. 이상한 설정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팔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도감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귀여운 외모라는 별개로 안쪽에는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거를 들춰본 사람들은 전부 쇼크사를 해가지고 전부 실성하거나 사망을 했기 때문에 따라큐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혹시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고스트라고 하셨으니까 유령?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따라큐 안에 어떤 포켓몬이 들어있는지는 사실 게임 안에 있는 설정들을 참고하시다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큐 안에 폴리곤이 들어있다 라는 설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곤이 쇼크랑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피카츄를 굉장히 증오할 수밖에 없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곤이 굉장히 좀 폴리곤 각져 있잖아요. 게임 2D밖에 없다가 3D 그래픽이 처음 나왔을 때요. 처음에는 3D 그래픽이 형편없어서 각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각져 있던 폴리곤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공 포켓몬이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도대체 왜 피카츄를 증오하고 쇼크랑 관련이 있는지는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세계관은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계관이 아니라 거기서 생태계가 있고 양육강식의 법칙이 자리 잡아 있는 굉장히 살벌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네요. 메타몽. 이 귀여운 캐릭터에도 또 이상한 설정이 있나요? 메타몽은 아시다시피 초창기부터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변신을 한다라는 너무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포켓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타몽은 변신이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게임에서 변신을 이제 합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포켓몬은 많지 않아요. 근데 메타몽만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메타몽 말고 변신을 배울 수 있는 포켓몬이 딱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뮤입니다. 이상하죠? 혹시 뮤를 아시나요? 그 뮤도 되게 귀여운 캐릭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뮤는 귀엽고 이제 환상의 포켓몬이라고 불리는 네. 굉장히 희귀하고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정말 매력적인 포켓몬이에요. 정말 이상하게도 메타몬과 뮤가 둘만 변신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메타몬과 뮤한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상하게도 두 포켓몬의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로 뮤가 제가 알기로 한 0.4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메타몬 크기가 0.3m예요. 두 포켓몬의 몸무게가 같아요. 그 다음에 두 포켓몬은 일단 색깔이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상한 게 두 포켓몬 능력치가 뮤는 모든 능력치가 100으로 고정이 돼 있고 메타몽은 모든 능력치가 48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치가 고정돼 있다는 정말 이상한 특징도 있죠. 정말 소름 돋게도 뮤는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유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뮤츠라는 포켓몬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한 번에 성공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뮤츠가 되기 위한 실험에서 실패한 결과물이 메타몽이고 그래서 두 포켓몬만 변신을 배울 수 있고 정확히는 뮤가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이제 메타몽에게 간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그냥 그럴싸한 추측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뮤츠의 실험이 일어났던 연구소가 게임 안에 있습니다. 네, 그 뮤츠가 이제 탄생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메타몽의 서식지가 바로 그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실험이 있었고 거기서 메타몽이 흘러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많이 슬픈 설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게만 생각했는데 슬픈 이야기가 숨어져 있네요. 지금까지 고북소님과 함께 알고 보면 정말 기괴한 포켓몬스터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지? 하고 좀 되게 놀라웠어요. 저도 항상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오래 하긴 했나 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포켓몬 캐릭터들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인간 친화적이고 귀여운 캐릭터들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금 기괴하고 무서운 캐릭터들이 있어서 너무 충격적인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7년 동안 항상 충격을 먹으면서 이제 칼럼을 써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이들이 보는 작품이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른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약간 재미삼아 넣어둔 부분도 있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삶의 모습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뭐 쉽게 볼 수 있는 많이 안타까운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켓몬의 설정이 조금은 기괴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입체적이고 25년 동안 사랑받은 다채로운 컨텐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포켓몬의 기괴한 설정에 대해서 고북소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순이 여러분들은 어떤 포켓몬 캐릭터가 가장 충격적이었을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